네, 글로벌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좀 점검해볼까요? 일단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그 하향 조정된 수치도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무난하게 해결될 것임을 가정을 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다시 불거지게 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재정 수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2012 회계년도 마지막 달인 9월인데요. 미국의 재정 수지는 현재 75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회계 연도별로 보게 된다면은 미국의 재정 수지 추이는 2012 회계년도의 그 규모가 지난 2009 회계년도부터 4년째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2년 연속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보다 줄어들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다소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관련된 노력은 불확실성에 쌓여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경기 하강 리스크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 다소 암울한 전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의 국가 총채무가 월 평균 1,000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올해 말에 미국의 국가 총채무는 한도인 16.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시기고요.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행되어 왔던 부시 감세안이라든지 급여세 감면, 또 사회보장세율 인하 등 이런 주요 감세 조치가 올해 말에 종료되고 또 작년 8월에 의결된 그 재정 건전화 대책이 2013년, 즉 내년부터 자동 시행이 된다면은 미국 경제의 급격한 위축, 즉 재정 절벽 우려감도 서서히 좀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절벽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점은 분명히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 6일 대통령 선거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감세 정책 종료 등 재정 감축 협상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갑축이 이뤄질 경우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경기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일단 그건 현실화돼 봐야 되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 의회 예산처의 그런 좀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의회에서 재정 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 만약에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2013 회계년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5,600억 정도 그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재정 감축 시나리오별로 보게 된다면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 긴축 조치가 모두 실행되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를 한다면은 오는 2020년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0.6%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반면에 근로자 급여소득세 인하 종료 등 일부 조치를 제외하고 현재와 같은 재정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런 좀 대안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본다면 오는 2020년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4.8%로서 기본 시나리오보다는 그 재정 건전성의 개선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에 대한 전망은 이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정부 역할이 크게 줄어드는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내년 미국의 경제는 대략 0.5%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기존 역할이 현재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내년에 미국 경제는 1.7% 성장하면서 일단 재정절벽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좀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작년 8월에 S&P사가 미국의 부채 상환 증액이라든지 이를 둘러싼 의회의 갈등과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대응 미비, 이런 근거로 인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하고 또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12에서 14개월 정도 내에 신용 등급의 추가적인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현재 가장 경계권에 진입을 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채무 한도 상향이라든지 재정 지출 감축의 논란이 확대가 된다면 또다시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우려감과 함께 미국의 재정 이슈가 또 글로벌 증시에 중요한 그런 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194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오늘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자체라든지 주요 기관들이 만기를 앞두고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출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만기일의 영향이 다소 좀 약화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고 또 경기에 대한 전망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 만기일 장중에 상당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재 코스피는 1950포인트 선 어느 정도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여겨졌던 지수대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코스피의 지지선 구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은 코스피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하방 경직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이 펀드멘탈과 관련해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펀드멘털과 관련해서 실적 전망이라든지 또 유동성의 힘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업종 정도로 관심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